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참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후의 보루다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서부지법에 대한 어떤 사건도 사실상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가 근본적으로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 헌재에 대해서까지 불신하게 됐던 것일까? 이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결정을 보더라도 저는 여전히 헌재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드디어 탄핵안이 기각이 됐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무려 174일 가까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있었죠. 그때 헌재가 일단 편향된 모습을 보였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그래 뭐 탄핵안에 대해 가지고 먼저 이거를 갖다가 심판하겠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안들 특히나 지금 감사원장도 탄핵이 되어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금방 12월 달에도 지체되지 않고 바로 가치 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만큼은 1월 달로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도대체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케이스만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늦췄던 것일까? 예상해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됐거나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후 변론까지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앞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눈치 봐가지고 민주당의 눈치 봐가지고 어차피 결과에 늦게 나올 테니까 먼저 심판하고 있고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난 상태거든요. 174일이나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무려 5개월 가까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5개월하고도 6개월 가득 채운 거죠. 원래 헌재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결정이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면 174일이 걸렸다는 얘기는 6개월을 다 채웠다라는 거예요. 180일을. 도대체가 헌재가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왜 12월 달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1월 달로 늦췄을까? 이건 이미 다 끝난 사안이다 보니까 혹여나 탄핵안을 기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기각시키게 된다면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게 무서워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180일을 전부 다 채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뭐 그래 초반이니까 진행시켜. 그리고 이진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끝났는데 이거 혹시 우리가 기각시킬 수밖에 없을 텐데 기각하면 민주당이 또 발광할 테니까 무서워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끌자. 그래가지고 174일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174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철저하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 헌재가 정치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요. 이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기각을 내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4대 4였습니다. 무려. 4대 4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할 말이 생긴 거죠. 야 이거 봐봐라. 어쨌거나 저쨌거나 재판관 가운데 4명이나 절반이나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2인 체제로 결정한 게 불법이라고 하지 않냐. 이러니까 우리가 탄핵안을 밀어붙였던 게 무리가 아니었다. 충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던 거였어.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할 수 있는 건덕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4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4명 같은 경우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4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받습니다. 4대 4로 나뉜 것 자체도 너무나 제가 충격적이에요. 너무나 정치적으로 4명의 재판관은 판단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다행인 것은 6명 이상이 찬석을 해야 그래야지 탄핵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기각이 되기는 기각이 됐지만 100%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던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케이스가 4대 4로 나뉜다라고 한다면 요런 지금 구성인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까지도 요 지금 재판관들이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도 4대 4다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4명 가운데 2명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게 된다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헌재에 대해 가지고 당당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각 결정을 내렸던 4명의 재판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방통위법에서 제적 위원
은 의결 시점에 방통 의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방통위 제적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2명뿐이었다. 제적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방통위법에 대해 보면은 제적위원회 과반이 찬성해야지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제적위원을 갖다가 뭐라고 볼 것이냐? 요게 이제 쟁점이었던 것인데 이진수 방통위원장 쪽에서 주장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참석한 사람이 제적위원을 뜻하는 것이다. 이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제적위원 같은 경우는 전체 위원을 다 뜻하는 것이다. 8명이라고 한다면 전체 위원이 그러면 거기에 과반은 5명이 돼야지만 그래야지 이게 충족이 되는 거야. 이게 민주당 쪽의 주장이었는데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다.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참석한 위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 위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왜? 애당초 제적위원회 과반이라고 하는 조건을 왜 넣어놓은 겁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천재지변이 됐거나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나머지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제적위원 과반이라고 하는 요건을 넣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전체 위원회 과반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 놓겠습니까? 전체 위원, 전체 임명된 위원회 과반 이런 식으로 법을 갖다가 만들어 놨겠지 뭐하러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굳이 집어넣어 놨겠냐고요. 법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천재지변이 발생해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가 8명인데 과반이라고 한다면 5명이라고 친다면 5명만이 의결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천재지변이 발생해가지고 4명밖에 못 왔어. 그럼 방통위가 마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전체 위원회 과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재판관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뭐다?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해석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김영도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별도 의견까지도 넣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 설령 이 위원장이 제적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양보를 한다라고 해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배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입장을 냈냐? 방통위의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제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만약에 우리가 4명이다 라고 한다면 4명 전체 위원 가운데 과반수니까 3인 이상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 위원의 뜻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방통위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의 그 근본적인 목적조차도 지금 이 4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된다. 방통위법이 만들어졌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인데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재판 너무나 명백하게 만장일치로 반드시 기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안조차도 4대4로 나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2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MBC나 경향이나 JTBC나 SBS나 신나소쇼 그쵸?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무슨 뭐 큰 따옴표 붙여가지고 무작정 그냥 인용 문구 집어넣어가지고 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방통위가 철퇴를 내려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진수 위원장의 2인 체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그 합법성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건덕지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고 MBC나 JTBC는 이제부터 긴장해야 될 겁니다. 참으로 그런데 헌재 결정을 보면서도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